안녕하십니까. 양남대학병원 심장내과 손장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후성 심근증의 치료 방법, 또 예후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비후성 심근증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약물 치료가 가능한지,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후성 심근증은 이제 환자분마다 각각의 상태가 다르고 증상도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각각에 맞추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 심초음파로 추적하면서 경과관찰만 하면서 지낼 수도 있고요. 보통 증상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면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두꺼워진 근육을 다시 정상으로 이렇게 돌리는 약물 치료는 없기 때문에 약물 치료의 목표는 이 두꺼워진 심장이 최대한 원활히 기능하도록 도와주고 또 증상을 줄여주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가장 흔히 쓰는 약이 베타 차단제인데요. 이 약은 심장 박동을 천천히 하고 이제 수축력을 적절히 낮추어서 심장이 쉬는 시간을 늘려주고 혈액이 더 잘 채워지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하면 가슴 통증이나 숨가쁜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심박동 조절을 위해 항부정맥제를 쓰거나 이뇨제를 사용해 심장 부담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새로운 약이 나와서 치료가 더 좋아졌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건 어떤 약인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이 약제가 나오면서 비후성 심근증 환자들의 치료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바캄텐이라는 약물인데요. 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된 신약입니다. 비후성 심근증은 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들만 있었는데 이 약은 병의 근본 기전을 겨냥한 첫 번째 먹는 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장 근육세포 안에서 마요신과 액틴이라는 두 개 단백질이 결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비후성 심근증에서는 이 두 단백질이 아주 과도하게 결합되면서 심장이 지나치게 세게 수축하는 것이 문제 중 하나입니다. 마바캄텐은 이 마요신이라는 단백질의 작용을 선택적으로 억제해서 심장이 너무 세게 수축하는 것을 완화시켜줍니다. 쉽게 말하면 힘이 너무 과다하게 작용해서 꽉 조여있는 심장은 근육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줘서 심장이 더 잘 이완되고 혈액이 원활히 흐르도록 돕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 혈액이 나가는 길이 막히는 것을 줄여주고 증상이 개선되고요. 또 이 약은 주사제가 아니고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알약으로 개발되었고요. 임상 연구에서도 환자들의 운동 능력과 증상을 유의하게 개선시킨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사실 가격이 엄청 비싼 약이어서 이제 보험이 되지 않으면 사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이제 보험급여도 적용이 되기 시작해서 필요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신약이라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게 모든 환자한테 다 쓸 수 있는 약인지 아니면 특정한 경우에만 쓸 수 있는 약인가요? 마바캄텐은 기존 약물 치료로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증상이 있고 자심실 유출로가 막히면서 압력이 증가되어 있는 폐쇄성 비후성 심근증 환자한테서 주로 쓰입니다. 근육만 두꺼워져 있고 나가는 길이 막히지 않는 비폐색성 경우에는 이 약이 도움이 되지 않고요. 폐색성 비후성 심근증에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폐색성이라는 것은 심장 내 혈액 흐름의 막힘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런 환자한테서 마바캄텐이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예전에는 약물로 치료해서 폐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바로 수술이나 시술을 고려했는데 이제는 이 신약을 시도해서 수술을 미룰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다만 심장 수축력을 줄이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쓰고 나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치료 중에 정기적으로 심초음파를 시행해서 심장 기능을 관찰하면서 용량을 조절해야 됩니다. 약을 써도 해결이 안 되면 시술이나 수술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중증 환자의 경우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합니다. 두꺼워진 근육이 이 나가는 길을 막는 것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수술은 심장 중격을 잘라내는 중격 절제술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이제 가슴을 열고 심장 안으로 들어가서 두꺼워진 그 심장 중격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중격의 일부를 제거해서 좁아진 통로를 넓혀주면 혈액이 잘 흐르게 되고 증상이 크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이시거나 수술 위험이 너무 높아서 수술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비수술적 시술로 심장 중격,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관을 알코올을 주입해서 괴사시키기도 합니다. 억지로 심장 근육을 죽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가느다란 카테터를 통해서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작은 혈관에 알코올을 주입해서 두꺼워진 부위의 근육세포를 선택적으로 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얇아지면서 마찬가지로 혈액 흐름이 좋아지게 됩니다. 두 방법 모두 자심실 유출로, 즉 심장에서 혈액이 나가는 길을 막는 것을 해소하는 치료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부정맥이나 돌연사 위험에 대한 대비가 되겠습니다. 비구성 심근증 환자들은 이 돌연사에 대한 갑자기 돌아가신 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데요. 삽입형 제세동기 ICD라고 하는데 이 기기를 몸에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ICD는 작은 박동기 같은 기계인데 심장에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전기 충격을 줘서 이제 정상 리듬을 회복시켜줍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제 보시면 의사들이 막 이렇게 달려가서 심장마비가 발생한 환자들 전기 충격을 탁 주고 환자 심장이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작은 전기 충격기를 몸에 삽입하는 것이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심장사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고요. 특히 이전에 실신을 했다든지 제 심장 근육의 두께가 30mm 이상으로 매우 두껍다든지 가족 중에 갑자기 돌아가신 분의 병력이 있는 분들은 돌연사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런 고위험 환자한테서 예방적으로 ICD를 삽입하여 심장 돌연사를 막는 것이죠. 설명을 들으니까 좀 놓이는 것 같은데요.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예후는 어떤가요? 예, 비후성 심근증은 완치보다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병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발생하고 이제 심장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이제 심부전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한번 진단되면 아주 이제 불치병으로 무서운 병으로 생각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이 병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고 치료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적절히 관리하면 정상에 가까운 기대 수명과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환자에서는 심부전의 악화나 위험한 부정맥으로 인한 돌연사의 위험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리와 고위험군에 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운동이나 일상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지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예전에는 비후성 심근증 환자에게 운동을 많이 제한했습니다. 거의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운동선수가 만약에 비후성 심근증으로 진단이 되면 이제 운동선수를 그만둬라 무조건 얘기할 정도로 급사의 위험 때문에 추천을 했었고요. 하지만 최근 연구와 가이드라인을 보면 과도한 운동만 좀 피하면 되고 오히려 적절한 운동은 도움이 된다고 바뀌고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중등도 정도의 유산소 운동, 수영이라든지 조깅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이런 유산소 운동은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심폐지구력 향상에 이롭고 환자분 상태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마라톤과 같은 아주 격렬한 운동이나 축구와 같이 이제 경쟁적으로 팀을 이뤄서 하는 스포츠는 많이 갑자기 빨리 달려야 되고 갑자기 힘을 줘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환자한테서 일률적으로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운동이 가능한지 평가한 후에 결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심장벽 두께가 매우 두껍고 부정맥이 위험이 높아서 실신한 병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격한 운동을 피하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증상도 없고 그런 위험이 낮은 분들한테서는 어느 정도 조심하면서 운동을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분들은 직업을 선택하는 거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급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다른데 항공기 조종사라든지 혹시나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 다른 여러 사람한테 위험을 줄 수 있는 직업에는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농구선수라든지 아까 경쟁적 운동, 축구선수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비후성 심근증이 진단되면 직업적인 전문 운동선수로서 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는 딱 지침은 아닌데 이런 위험성이 있지만 내가 운동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되고 환자랑 충분히 위험성을 같이 의논하고 이 전문가랑 상의하면서 할 수도 이런 식으로 지금 내 얘기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자주 말했거든요. 절대 하지 마.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 병이 있으면 다 돌아가신다고. 운동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환자도 울고. 그러면은 지금은 그 아까 말씀하신 치료가 좋아졌고 약물도 좋아졌기 때문에 그만큼은 위험하지 않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워낙 진단이 되고 나서 데이터가 많이 쌓였으니까 이런 환자들을 많이 모아서 봤더니 그런 급사의 위험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 그리고 일상적인 이제 유산소 운동 좀 한다고 해서 급사의 위험이 증가되거나 이런 것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운동을 완전히 제한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도 있나요? 예, 중요한 건 이제 탈수가 되지 않게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이제 너무 무더운 환경이나 과음 같은 심장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증상이 조금이라도 심해진다 싶으면 이제 바로 휴식을 취하고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되는 약물, 과도한 카페인이라든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장을 세게 뛰게 만드는 약물들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혈압이나 당뇨 같은 다른 질환이 있다면 당연히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 금연, 이런 일반적인 심장 건강 수치도 그대로 다 도움이 되고요. 결국 우리 몸 전체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심장에도 이롭다고 생각하시고 생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비유성 심근증 환자나 보호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굳이 한 가지 더 강조한다면 증상이 있으면 물론 정기적으로 저희가 만나 뵙고 약도 쓰고 하지만 이 병이 진단되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증상이 없는 경우는 한번 내원하고 진단이 돼도 내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유성 심근증은 진행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근육이 더 두꺼워진다든지 두꺼워진 근육이 다시 얇아지면서 심부전으로 간다든지 또 부정맥을 일으켜서 급사의 위험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1년 간격으로 심장 초음파와 진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변화가 생기면 바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분들도 꼭 심장 초음파나 이런 심장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 주신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돌연사만 제외하면 평균 수명이 더 짧아진다고 봐요. 돌연사하고 아까 전에 그 폐쇄 두꺼워진 근육이 나가는 길을 막으면 예후가 안 좋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베타 차단제라는 거는 이렇게 피를 짤 때 피가 나가니까 이거를 그냥 약하게 해서 만들어서 조금 도움이 됐는데 효과 없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슴 들고 수술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술해서 잘라내면 그 잘라낸 사람들은 수명이 비슷하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꺼워져서 그 나가는 길이 막히는 사람들이 증상도 심하고 심부전 이렇게 되는데 마바캄텐이라는 약이 나오면서 그걸 확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이 지금 보험이 된 지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써보면 정말 그 약을 평생 드시는 거예요? 보통은 평생 유지하게 돼 있거든요. 용량이 2.5부터 뭐 15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5 썼다가 만약에 많이 떨어지면 좀 줄여보고 뭐 그렇게 보긴 하는데 롱텀 데이터가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아마도 끊으면 다시 증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약을 써야 되고 문제는 비싸요. 보험이 돼도 18만 원 한 달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평생 18만 원씩 하면 한 1년에 200만 원인데 10년 하면 2천만 원. 그렇게 생각하면 약을 계속 쓸 수 있을까 이런 말 하는 분도 있고. 그래도 수술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쓴다 그러면 18만 원이라도 다 쓰려고 그러시거든요. 숨차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일반적인 베타 차단제가 가지는 또 부작용은 적죠. 다- 예. 그거 왜냐면 베타 차단제는 맥박 느리게 만들고 수축력을 떨어뜨리니까 이제 많이 쓰면 어지럽고 혈압 떨어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예. 네, 오늘은 심장TV에서 비후성 심근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후성 심근증은 아주 무서운 병처럼 느껴지지만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 최근에 희망적인 부분이 많다. 그리고 관리가 가능한 병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